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바이올린 젤로 조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바이올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오늘 라이브 방송 중 갑자기 쓴 글이라 두서가 없지만 잘 읽어주시고 상담해 주시리라 믿고 사연 보냅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 준비생인 29살 남자입니다. 스펙이라고는 부끄럽지만 4년제 학은제로 전기공학 딴 거랑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랑 한국수사 상급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보니 여태한 게 너무 없네요. 전 21살 때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안 돼서 군대에 22살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군대 갔다 와서 25살에 폴리텍 조리과 1년을 다닌 후 전기를 오래 하신 아버지 추천으로 26살에 폴리텍 2년제 전기과를 갔다가 심한 왕따를 당하고 1년 만에 나와서 여기저기 알바를 하며 자격증 전기공사 기사,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기술직 군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아둔 돈은 5,400 정도 있습니다. 많이 모았네. 뭐라든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모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쿠팡이 쪽 상담사로 근무하다가 쿠팡에 관심이 생겨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샀는데 올라서 이렇게 모였어요. 이야, 대단하네. 콜센터 상담사, 요리 이런 일들이 제게 괜찮긴 했지만 보수가 너무 적고 책 보시니 요립사업 망하는 게 많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기술직 군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요번에 7월달에 시험을 치면 1년 반 정도를 준비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삶의 표 같은데요. 중점은 26살 이후부터인데요. 25살 요리가 정말 좋고 재밌고 학교에서도 관계가 너무 좋아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막 교수님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그랬어요. 근데 일을 실제로 여러 군데 해봤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되고 몸이 후에는 상하지도 않고 등등으로 아버지의 권유로 폴리텍에 갔는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을 몰랐어요. 폴리 조세 현실 이런 것들 보고서 대인관계를 집어치우고 자격증이라도 열심히 따자는 생각으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흔히 말하는 인사들이랑 관계가 틀어지면서 교수님이 공부애들한테 실습 등을 배우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가르치고 그래서 배울 수도 없었고 전 맨 앞에 앉았는데 뒤에서 나이 어린 애들이 욕을 하는 건 자주 있었던 일이고 어디 갔다 오면 책상에 쓰레기가 그리고 제가 너무 견디지 못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울었는데 그걸 찍어서 애들끼리 웃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제가 걔네들한테 피해 준 건 없고 분위기를 흐렸던 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나와서 PT도 많이 받고 헬스도 매일 해서 몸무게를 근육이 섞어서 62kg에서 82kg로 찌웠어요. 1년 만에요. 원래 정말 살 안 찌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잠만 자고 그래서 병원 가니까 약 타서 금세 일반인처럼 된 줄 알았는데 조현병이 찾아왔어요. 새벽 1시에 윗집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아랫집 TV 소리에도 욕하지 말라 소리 지르고 PC방에서도 너희 엄마 가져도 되냐 꼭 그러길래 한세기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나 경찰서 간다고 소리 지르고 헬스 트레이너들한테도 제가 제 험담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저보고 관계망상증이라고 의사가 빨리 대학병원 가라고 친구들 다 떠나가고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 봐왔다고 그랬다가 주변에 서울대 나온 의사 쌤 찾아서 갔는데 잘 맞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치료받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제 환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사쌤도 저보고 약이 무지 잘 받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후에 잠깐 약을 정상인처럼 된 것 같다 끊었다가 바로 우울증 증세 나타나서 다시 약 먹고 살고 있네요. 이제 29살하고 4월이 됐는데 군무원 행위가 떨어지면 시설 관리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둘 다 안 해본 일이고 저는 좀 62kg 때는 고등학생 같이 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26살인데도 처음 보는 강사들이나 저보고 20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막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조직 생활이 어떨 때는 잘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을 어떻게 통솔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30살 되면 아빠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조직에서도 리더 정도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의 나이인데 저는 사회불안 장애가 있어 남들 앞에만 서면 덜덜덜덜 떨면서 목소리도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요. 군무원 같은 조직 생활을 또는 거친 사람들이 많은 정의 직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또라이 상사 걱정 안 하고 미리 후임들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도 얕보이는 선임이었어요. 군무원들은 시간 날 때마다 족구하면서 논다는데 군무원은 제가 제일 극혐하는 거기도 하고요. 어떻게 후임들을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요새 너무 공부가 안 되어서 이것도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하는 게 맞겠죠? 따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너무 좋아하는 건 닉네임부터 바이올린인데 이건 그냥 직업으로 가기엔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차라리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자고 굳혔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네 번째, 행여 공무원이 안 되면 추천해 주실 직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버지가 전기기사 등 자격증이 많아서 안 되면 전기 쪽으로 저를 끌고서라도 가시려고 해요. 자격증을 따서 아버지 따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까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두서없이 글 썼습니다. 붕어 형님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바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 있던 문구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 때문에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싸움의 승리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거 마지막에 좋은 문구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 때문에 나는 나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은 문구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정말 힘들 때는 그냥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정말 좀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말은 정말 맞는 말이네. 없는 게 아닌데, 있는데, 주변에 있는데, 막 정말 힘들고 하면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긴 한데, 좋은 말인 건 확신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니, 왜 군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직업 중에서 왜 군무원 조직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군무원도 군대인데요. 들어가신 분들 말로는. 군무원들도 군인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계급장이 없다는 것 뿐이지 총만 안 뒀을 뿐이지 군대 군인들이 하는 건 다 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간부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고 애매하다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연자분한테.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약은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님은 확실한 게 정신적인 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앓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괜찮아졌다고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근데 뭔가 막 대기만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바이올리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 직업은 없어요. 대기만 하면 좋은 직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대기만 하면 좋은 직업이 있습니까? 되는 걸로 끝납니까? 되고 나면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고 나면 실망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되기만 하면 끝이라고요. 되기만 하면 끝이 아니죠. 버텨야죠. 뭐 사람들이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뭐 연금 보장 된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합격해가지고 경영까지 무사히 버텨가지고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 혜택을 받는다는 거지. 그 전에 나가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사실. 버틸지 안 버틸지 모른다는 거잖아, 맞잖아. 나한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내가 혹시나 뭐 뇌물 먹고 징계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면 내가 근무 중에 뭐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해가 잘릴 수도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술 먹고 운전했다 핸드 잡았다가 잡혀가지고 잘릴 수 있는 거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잠깐만, 이번 좀 사연자분이 지금 화면에 제대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분 약간 좀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동문서답. 조금 지금 앞전의 내용 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실시간 방송 보고 있죠? 저 사연자분만 지금 현재 우리 화면 못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약은 절대 끄면 님은 정신적인 병을 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을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끊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먹으셔야 돼. 진료 받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인 어떤 질병을 앓았던 뭐 조현병이나 뭐 강박증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심각한 분들은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괜찮아진 게 아니야. 그때가 제일 위험해.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약을 끊었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계속 먹어야 돼, 계속.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세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분한테 군무원을 좀 비추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군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은 특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분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근무한 사람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같이 근무한 사람한테. 이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같이 근무한 사람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폴리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도 살짝 두서가 없어요. 물론 이분이 억울한 당했던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양쪽 얘기 들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 건지 아니 이분이 자꾸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보고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저분들도 참다 안 돼가지고 저렇게 뭔가 좀 액션을 취한 건지 들어봐야 돼. 제가 봤을 때 폴리텍 다녔을 때도 같이 수업 듣고 이제 교육 듣던 사람들도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런 좀
정신적인 병을 앓았던 분들이 보면 상대방 입장을 잘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무원 가면 안 돼요. 군무원 비추. 그냥 비추다니 절대 비춥니다. 가면 안 됩니다. 님한테도 안 좋고 같이 근무한 사람한테 안 좋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공직사회는 비추입니다. 군무원을 포함한 공직사회는 비추예요. 왜냐하면 군무원 포함해서 공무원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직업이야.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이 직업을 하면 힘들어서 정신병이 생긴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 본인은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 거기다가 언제 또 발작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또 더 동인장 얘기할까? 어차피 학교 점수도 안 나올 거야. 어차피 합격권 점수도 안 나올 거예요.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제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1년 5개월 동안. 정말 제대로 준비했다고. 잠자는 시간 빼고 공부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요. 아니면 그렇게 준비할 자신 있어요? 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아. 못하면 안 하면 하지 마.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공무원 시험이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취미생활 가질 거 다 가지고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붙을 수 있는 시험이야?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 붙나요 요즘에? 아니, 누가 놀 거 다 놀 거 그렇게 뭐 딩가딩가 하면 붙습니까? 빡세게 해서 붙을까 말까 하는 시험인데 하루만 빡세게 합니까? 아니죠. 수험기간 내내 빡세게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시험인데 그렇게 해서 안 돼가지고 접는 사람도 많은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머리가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계란의 바위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2년, 3년, 4년, 5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만 까먹는 거죠. 돈도 까먹을 거야, 벌어놓은 돈도.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 생각하지 마세요. 군무원 빡세요. 군무원 군생활 한 사람들도 빡세. 군무원 오지 근무에다가 약간 이 완전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교 간부들 간에 약간 트러블가 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로운 직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군무원 편한 직업이 아니에요. 뭐 내가 작업하는 보직으로 빠지면 계속 망치질만 하고 작업만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임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상대를 못 한다는 거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어디 짱 박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위치는 짱 박혀 있겠지만 어디까지 사람 상대를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공무원 직업은 짱 박혀 있는 직업이 될 수가 없어. 뭐 등대지기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사람 상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별의별 사람들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어차피 면접에서도 안 될 거야. 필기에서도 안 되고. 1번은 됐고. 2번. 공부가 안 되면, 보자. 공부가 안 되면 운동을 하세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운동을 해. 자, 그 세 번째. 너무 좋아하는 건 닉네임부터 바이올린. 바이올린 좋아한다고요? 본인이 바이올린 뭐 잘하는 게 맞다면 유튜브를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바이올린 잘 치는지 못 치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행여 공무원이 안 되면 추천해 주실 직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버지가 전기기사 등 자격증이 많아서 안 되면 전기 쪽으로 절 끌고 가서라도 가시려고 해요. 자격증 따서 아버지 따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가 전기 쪽 일하세요? 아버지가 그건가 보네. 전기업자인가 보네요. 전기업자. 공사가 또 따가지고 작업자들 인부도 몇 명 해가지고 그 공사 같은 거 맡아가지고 일하시나 보네. 그건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공사 같은 거 발주받아가지고 그 팀 단위로 이렇게 조 짜가지고 차라리 아버지 쪽 따라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버지한테 일 배우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따시고 차라리 이렇게 가다고 잡으세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 거기에 승부를 보지 마세요. 확실한 거에 승부를 봐. 확실한 거에. 어? 확실한 거에 승부를 보세요. 타짜에도 명언이 있잖아요. 타짜에서도 그 아기가 사쿠라 꺼내니까 그 고니가 뭐라 합니까? 어.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이거 못 배웠어? 네,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저건 확실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확실하지 않잖아. 1번, 2번, 3번 다 확실하지 않아요. 4번은 확실하네요. 아니, 정기적성이 안 맞다면 자격증 왜 땄어, 그러면? 정기적성이 안 맞다면서 자격증 왜 땄어요? 그 폴리텍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왜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는 거 추천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이미 난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배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님의 증세를 알잖아요. 그동안 님이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하고 같이 댕기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댕기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님의 증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라는 일 자체가 뭐 적성 맞아서 하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냥 전기 자격증 땄으니까 그냥 뭐 참고 하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전기쟁이가 뭐 전기일이 내 손에 맞아가지고 아니야. 전기가 그나마 일자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수요가 있으니까. 주변에 전기전기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전기기사, 산업기사 따가지고 전기직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적성이 맞는지 물어봐.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없어요. 일이 힘들거든 이게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대신에 꾸준하게 이제 일자리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나이 먹어도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집 따라가는 거나 아니면 시설 관리 같은 거? 아니면 공공기가 무기계약직 같은 거.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이런 거. 요거 한번 지원해 보세요. 자격증 따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이제 무기계약직 같은 거. 저기 자격증 한두 개만 추가시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펙은 더 추가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너무 고통당한 것도 있어가지고 또 만날까 두렵다고요? 근데 바이올린님, 고통당한 거 고통당한 거고 그거는 과거예요, 과거. 과거라니까요. 과거를 계속 머릿속에 쥐고 살 수는 없는 거야. 계속 쥐고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본인이 힘들었다는 거. 그 당시에 정말 내 자신한테는 정말 치욕적이었다는 거 저도. 근데 바이올린이 잘 들으세요. 님이 그걸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님 정상인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상인처럼? 정상 사람들처럼 뭐 내가 특별하게 뭐 돈 많이 번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평범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평범한 생각이 아니에요. 다들 과거의 아픔이 있어. 나라고 해서 과거의 아픔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많습니다. 많아요. 저도 과거의 치욕적인 거 있어요.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때뿐이에요. 지나가잖아요. 왜냐? 과거의 인생과 지금 현재 인생, 앞으로의 인생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 만날지, 뭘로 먹고 살지를 몰라요. 하다못해 나도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내가 뜰 줄 몰랐어, 나도. 제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거예요. 누구나 과거에는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계속 지면서 자꾸 끄집어내느냐, 아니면 이걸 툴툴 털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발돋움하는 것이냐, 이 차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자꾸 그런 마음 먹으면 사람 있는데 가가지고 저거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님이 먹고 있는 약의 효능이 뭔지 아세요? 그 약의 효능이 뭐냐 하면 기억력을 둔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정신과 약이 그런 경우로 알고 있어. 정신과 약이 기억력을 둔감시켜가지고 약간 생각이 안 나게끔. 왜냐? 저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자꾸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니까. 근데 저거 약도 단점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약을 먹게 되면 단순한 생각밖에 못 하는 거야. 1차원적인 거. 밥 먹으면 밥 먹어야지. 배 아프면 싸야지. 피곤하면 자야지.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회라는 곳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냉정하게도 아무도 안 알아줘. 여기는 우리가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그 약을 끊으면 안 된다니까.
바이오는 약을 끊으면 안 돼. 약은 그냥 계속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약은. 그리고 물론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기억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떨쳐내야 돼. 뭐 떨쳐낸다기보다는 덜 생각나게끔 해야 돼요. 덜 생각.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과거에 했던 과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야. 과거의 과거를. 아까 예전에 막 운동도 했다고 하죠. 운동 다시 하면 돼. 운동 다시 해가지고 못 만들면 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걸면서 대화 능력을 키우면 돼. 정 안 되겠으면 학원이라 가가지고 스피치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좀 훈련을 좀 받던가요. 외워서라도 많이 나오게끔. 그래서 저는 우리 바이올린님이 음, 과거의 아픔을 좀 떨쳐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물론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없겠지만 차라리 나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디 사는지. 또 만날까 두렵다고 했는데 또 만날 일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셔야 돼. 그런 생각 자체를.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 직업 훈련학교 갈 때랑 비교해서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흐를 거고. 그러면 더 당당하게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딛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분야에 가능성이 있고 도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공공기관 시설 관리, 공공기관 시설 관리 무기계약직 같은 거, 뭐 그런 것 좀 알아보시던가. 그리고 단체 생활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단체 생활을. 왜냐하면 사회생활 중에 단체 생활이 아닌 게 없어요. 아닌 게 없어. 누구는 뭐 단체 생활 좋아서 합니까? 사회가 집단이 형성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뭐 회사 오래 다닌 사람은 그 직장 직원들도 사람 다 좋아가 다녀요?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에서 돈을 벌려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무기계약직 같은 거 지원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 당장 그만두면 안 돼. 군무원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냥. 군무원 자체가 안 맞아요, 님은. 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아까 다른 사람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상인도 힘들다고. 그게 군대예요, 군대. 군대라 생각하시면 돼, 군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사병 생활,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요거는 그냥 2년만 버티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저거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평생. 평생 군부대 안에서 짱 박혀가지고 못 나온 거잖아. 내 혼자 일을 하면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 장교, 부사관들하고 계속 섞여가면서 부대 껴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그 공사기사 시기까지 잘 준비하시고 따시고 한번 내보세요. 공공기관 같은데. 내보세요.
아무리 군대라는 곳이 특수한 곳이다 보니까, 예민한 곳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제가 한 얘기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바이올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를 딛고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거. 현실적으로 맞는 거. 자기한테 뭐가 맞고 어떤 게 현실적인 판단인지를 스스로 잘 파악하는 거. 그게 본인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물어보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제라도 군무원하고 본인하고 아예 안 맞는 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 줬으니까.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시험하고는 아예 담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무원 시험하고. 아무튼 본인 향후의 진로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바이올린님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덜 불행해야 돼요. 덜 불행해야 돼. 불행의 그늘이 굉장히 자욱한데 행복해진다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 내가 행복해지려면 일단 가장 불행한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걸 없애야 돼요. 없애고 나서 그 빈자리에 행복을 채워넣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현실은 굉장히 까마득한데 자꾸 행복 외쳐봐야 하나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이거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불행의 씨앗을 없애야 돼. 싹 트기 전에 없애야 돼요. 님한테 불행의 씨앗을 봐. 그거예요. 과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과거에 대한 불행의 씨앗을 꼭 없애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